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도반이라 그러죠. 왜 도반이라 할까요? 그 한국말로 쉽게 생각하잔 말이야. 돌을 반씩 나눠 가진다 볼 수도 있고, 돌을 반찬으로 나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게 되는 인연도 아주, 제가 연기를 고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인연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날 때, 지하철 3사라든지 사고가 나면 길동무가 되죠. 전혀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빵! 사고가 났다? 우리가 정신이 빠져나가 어느 세계로 갈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서로 십시일반 나나가 우차다 이래 됐노. 니는 상태가 좀 안 좋네. 난 저 찡기 있네. 이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반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같은 경우에 경남여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를 나눠보면 학교마다의 에너지가 있어요. 학교 교사가 많이 나오는 학교,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학교, 뭐 골통이 많이 나오는 학교, 이렇게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기수별로의 또 특징이 있어요. 1, 2, 3학년이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별나고 힘있고 액티브한 그런 기수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고 있는 둥 없는 둥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공공의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뭐 급우가 돼도 되고 도반이 돼도 되고 명칭이야 뭐든지 좋습니다만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제가 1, 2, 3기 또 그 다음에 특별반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기투합이 돼서 선생을 왕따 놓을 때쯤 되면 그 공부가 무르익는 겁니다. 예. 모름지기 선생은 저도 또 누군가한테 공부를 배우겠죠.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나 스승을 통해서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선생은 외로운 작업입니다. 선생이 외롭지 않으면 그 공부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명심하셔서 폼으로라도 저를 왕따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나중에는 또 좀 연락처도 교류를 하시고. 아까 한 분이 내가 시를 잘 모르겠다. 적심적행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풀어봅시다. 예. 시가 애매하다. 저는 시를 모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따 나를 모르면 더 행복하고 월을 모르면 더 행복하고 이것도 모르면 더 행복해요. 자, 이제 이렇게 드리는 제가 메시지가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역으로 1 더하기 3은 뭐? 4. 네, 4. 그러면 1 더하기 뭐는? 4. 학문은 이게 가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궁금해하는 자기의 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이유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도반들끼리 내 모습을 보고 이제 3, 4개월 지내다 보면 어떤 시가 맞겠는가. 우리가 이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넘어갈 때 시험이 어떤 게 있냐면 시험이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있습니다. A와 A-라는 부분 밑에 가나다라는 자식이 있고 B와 B-라는 부분 밑에 A, B, C가 있고 이 부부층의 연령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전제 아래서 자식을 섞어놓고 각자 부부에 맞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까지 흐트러 놓고 어떤 사람들이 부부로 살겠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학문 꽝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더하기 3의 산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되겠습니까? 누구는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사주는 아예 1 더하기 1도 답이 뭔지 모르고
1 더하기 네모가 인데도 불구하고 이 답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에너지를 능수능란하게 변화시키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 프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주를 보고도 사주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공부가 부족한가 싶어서 의논도 해보고 살펴봐도 모든 명리학을 보는 사람들이 이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거기엔 답이 있을 수 있죠. 환경을 극복하면. 우리가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서 40 며칠을 실질이 49 대강 막 그 정도 숫자가 나와. 그 정도로 갖다가 시급을 전폐하고 인생을 궁극해가 도를 통한 분이라든지. 근데 저 같으면 거기 49일 동안 굶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49일 동안 내가 못한다. 하물며 그 힘든 일을. 지금 인도에서 한 어린이가 나타났죠. 6개월째인가 목도 안 하고 싸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접근 금지시켜 놨다는데 또 그 어린이가 도를 통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특히 종교인들 경우에 참 진짜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얄팍한 사주에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공부를 해서 차릴 때까지는 그날 중에 제일 좋은 시를 자기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해가. 짜자자자 12개가 나오잖아. 그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내 걸 하면 돼. 누가 봤나? 누가 그 두키 나올 때 봤나? 엄마도 모른다 하고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봤노 그거를? 우기면 돼. 우기면. 내 인생은 이렇게 좋다고 우기면 되지. 놈이 그거 법적으로 걸기가. 그렇게 만들면 되고. 이것도 이제 알면서 일부러 그러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깨림직한데. 모를 경우엔 너무너무 좋은 기라. 그리고 어째 보면 얼빵한 삶보다는 고아가 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농담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고. 현상과 해석이라는 문제는 참, 이게 두고두고도 저도 숙제인데. 제가 이렇게 며칠 집에를 안 들어가다가 집에를 들어갑니다. 벨을 띵동, 참고로 저희 집은 벨이 없습니다. 제가 달세 보증금 내고 달세 사는데 들어갈 때부터 없더라고. 그래가 두드리는 게 습관인데요. 그래도 열쇠는 우리 전자락을 씁니다. 근데 두드리는 게 익숙하고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벨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나감을 알려야 되니까 번호를 또 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여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방어태세를 갖거나 또는 호응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제 머릿속에서 결정 내립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보이는 거는 현상이겠죠. 근데 그걸 느끼는 건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낍니다. 우리 집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인상이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겠죠. 여보 고생이 많다. 다 끝나간다. 다 돼간다. 조금만 기다리자. 참고 살자.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어쩌다 갑니다. 대부분은 어쩌겠습니까? 문을 딱 닫으면서. 차 한잔 갖고 옵시다. 당신 말이지. 이렇게 남편이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올 때 예쁜 얼굴로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은 뭐라 합니까 여자들이. 꼬랑지를 딱 내리면서 내가 뭐라 갑디까? 말은 안 했지. 인상만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죠? 내가 뭐라 갑디까?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어디까지 갑니까? 당신도 24시간 집에서 아들 키워봐요. 당신 일만 24시간 하요. 나도 내일 24시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분되면서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 사람은 울게 될 끼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기분에 따라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상을 해석하는 거는
참 사람마다 다르고 보여주는 걸 받아들이는 건 참 달라요. 제가 화났는데 거울을 볼 때도 내가 웃고 있는지 화나는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모든 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된다. 다르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역의 세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르다를 인정해 주는 거.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피곤해가 들어왔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집 사람이 내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대저 밝은 눈,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데서 기본적으로 출발해서 공부를 늘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해석이 기운을 살리는, 전체의 기운을 살리는 에너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적어도 7, 8명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여기서 노틀이 돼서 제 이제 들어올 때의 분위기를 먼저 보겠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다가 계단에서 헛디디 가지고 무릎을 깼어. 들어올 때 기분 좋겠습니까? 인상 딱 들어가 다리 절면서 이래 들어오면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재밌게 이야기하다가도 딱 해서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바깥에서부터 발소리가 건강하게 팍팍팍 돌아서 문 쫙 열면서 모닝! 이라고 뭐라 하겠어요? 조용하던 분위기에서도 전부 다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라는 것과 해석의 차이는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부 수준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지식이 지 아무리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현실 적응이 바로 가능하지만 지식은 현실로 적응하는 데까지는 또 다른 어떤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과 해석의 문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많은 말들 써놨지만 수련이란 이러한 현상과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학문은 최선을 선택함이 아니요 최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선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 떼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선택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최고를 달리겠다는 게 아니고 최악을 방지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결정되어야 되고 저희 이러한 특색 때문에 그런지 저는 명리학을 업으로 할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한테 배울 게 없어서 그렇겠죠. 역으로 말하면 돈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내한테 배워갖고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마음다짐을 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는 알아보기 해가 나와 있는데 쉬어가는 페이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쉬어가는 페이지를 읽으면서 몸도 좀 움직이시고 괜찮아요. 예, 좀 이제 좀 근육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도 좀 푸시고 잠 오시는 분은 잠바도 좀 벗고, 예, 벗고. 제가 벗고 두 번 한다고 2개 다 벗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유머와 위트 또는 현실 적응에서 쓸 수 없는 학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따 대고 또 나의 목을 잘라라 흰 피가 나올 것이다. 자, 이걸 보셨으면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지금 음과 양 이러면 요 중에 중간쯤 가보면 자, 처음에 이 우주의 변화법칙은 궁극으로 보면 음양의 변화이다. 음양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밀고 땡기고 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 우주 변화의 원리가 시작이 된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근데 그 밑에 보면
자, 이름 1양입니다. 지위도 그 글자가 좀 한글 틀렸습니다. 예습에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시는군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습에 오지 말라니까.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하게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즉 음양의 변화 법칙이 바로 우주의 변화 법칙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감정 추이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끼시면 됩니다. 내 감정이 상대방을 좀 밀어낼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태극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며 이 그림 또한 다르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상 이해를 하시는 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우리한테 공이 똑같이 주어지고 그 중에 평면적으로 보면 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음은 어떻게 해진다? 그 찰나에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전체의 변화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를 보면 태풍 와서 많은 사람 피해를 줘도 지구에게 전체를 볼 때는 필요한 의미에서 태풍이 오는 겁니다. 온도 변화라든지 기후 조절이라든지. 여러분들 무인도에 섬이나 무인도에 자주 가보신 분, 낚시를 해보신 분 가르치고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 안 가보셨습니까? 이제 쫓게만 가봤다 이 말씀이네. 예. 말 가슴 이리 들어야지. 예. 자, 그런데 낚시꾼들이 요즘 많아서 낚시하는 분들이 무인도나 섬에 가보면 아주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집 끄레기들이나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계몽 운동을 불려서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 끊임없이 계속 쌓이는데 무엇이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파도. 예, 일반적인 파도가 못 오는 데는 태풍이 오고 가면 모두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픈 감정으로 고통받을 때 큰일을 당하고 나면 그게 충격요법이라 하죠. 자, 제가 지금 카드값 35만 9천 원을 못 갚아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집세를 못 나가 주인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뭐 누군가한테 집사람이 또 생활비 내라는데 못 줬습니다. 그런데 덜컹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가봐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그래서 용기를 갖거나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변화들을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음양의 기운들은 서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에너지가 1대1로 만나서 단지 그 시각의 움직임의 차이로 변화될 뿐이지 1대1로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양적인 것만 움직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팔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뭐 어떻게든 마음대로 잡아보십시오. 근데 저는 움직이려 합니다. 그럼 이건 양적인 작용 맞습니까? 머물러 있으려는 이 음도 똑같은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음과 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움직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에너지의 차이는 같다. 에너지의 변화는. 움직이려는 놈을 붙잡고 있는 놈도 그에 못지않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버트 태권브이가 차가 갈라 할 때 어쩝니까? 뒤를 딱 들면 바퀴만 윙 하고 안 가죠. 그럴 때 움직이려고 하는 차의 작용을 양이라 본다면 정지시키려고 하는 로버트 태권브이의 에너지가 음인데 그 힘은 1대1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음을 정지된 상태지만 에너지가 없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무언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혁파가 개혁하자고 애쓰는 만큼 보수파가 지키려고 할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1대1로. 그래서 1대1의 균형이 깨지면 한쪽으로 움직이면서 조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 오반 수업 받는 분들은 다 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내용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저 양은 활동성이 강하고 움직임시가 왕성해서 짝을 이루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일 때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기가 넘치는 사람 외로울까요? 짝이 있을까요? 외롭습니다. 음적인 사람은 주위에 벗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음양은 주어진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기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여기서 떠서 이쪽으로 질 때 여기 태양이 여기 있을 땐 양지가 어디? 여기가 양지고 태양이 여기 갈 때는 여기 아까 여기 있을 땐 여기 음이 됐다가 지금은 여기에 양이 되고 여기에 음이 되죠. 산 스스로는 이쪽 저쪽을 음양으로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무협지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맹혈지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 있는 지역에 가면 여자와 남자 중에 뭘 양으로 보겠습니까? 누굴 주인공으로 보겠습니까? 여자가 주인공이고 어쩌다가 거기 무림을 익히려고 가다가 아니면 도망가다 빠진 놈이 손님이 되죠. 그럼 무협지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뼈가루도 없이 거기서 사멸되고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군조를 얻으면서 거기서 또 진기를 빨아먹고 그죠? 오히려 그 큰 걸 얻어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무협영화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다. 음양의 개념은 그걸 아시고.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란 무엇인가? 자, 여기 이제 이 수업도 이분들은 저녁에는 정신이 맑으시니까 자, 중간중간이니까 여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간, 변역, 불역. 역간이라 함은 상호 변화작용이 성립되는 음양을 말하며 변형은 고정되거나 정체됨 없이 항상 새롭게 바뀌게 됨을 표현한 것이다. 불역은 역의 불변성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역간, 또 변역, 불역. 요 놈은 어떻게 좀 단어가 좀 서로 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놈이다, 그죠? 변하는 역이라 해놓고 이거는 불변한다 해놨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말씀. 글자가 다르다, 그래도 되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역이라 했는데, 우째서 또 뒤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역이라 해놨을까요? 뭘까? 자, 하루의 시간은 아침, 새벽, 아침, 낮, 저녁, 밤이라고 끊임없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우리가 이제 요즘 계절의 중간이 없었을 뿐이지 사계절이 돌지요. 지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그 자체는 안 변하죠. understand? 예,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이해 안 해도 큰 탈 없으니까. 예, 전체 이해하시고. 요거 지금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폼 잡으려고 써놓은 건데 한국말로만 써놓으면 될 일을 그 위에 옆에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밉다 곱다 마음이 없으면 툭 트이어 명백하리라. 믿음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둘이 될 수 없는 신심은 말과 글로 이룰 수 있는 도가 아니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니라. 심신명 첫 구절. 자, 그 구절.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다. 여기 이제 간택심 이거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 부닥쳐야 될 산이 있습니다. 이 공부 익어서 정말 많은 임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좋고 나쁨에 매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사주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내 사주가 왜 이런가? 그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좋고 나쁜 거를.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그 세월 속에
갇혀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엄마 옆구리 찔러서 기억해봐라. 내 시간 맞는지. 혹시 그때 시간이 없었는데 착각한 건 아이가? 제가 3월 29일 축신데 28일 아빠가 29일 날 낳은 거 맞나? 29일 날 아빠가 30일 날 낳았는데 착각한 거 아이가? 착각한 걸 가지고 아무리 유추해봐도 답 없어요. 사실은. 그 전날로 가본들, 그 뒷날로 가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고 나쁘고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명의 해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사진기까지 찍어서 그 뒷영혼도 볼 수 있는 것.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우리 역학 공부의 기본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만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돈 들여 시간 들여 고통받는 일밖에 없거든. 왜? 완벽한 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숙자는 하루 한 가지 고민으로 하루를 살고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부디 앞으로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글자에 매여서 여러분이 간택하는 마음은 없어야 될 것이다. 요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역의 기원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미국의 모 그룹 회장이 기자를 통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A라는 유명한 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을 연구해라.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이 성공학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자. A라는 회사는 흑인, 백인, 회사가 아니고 학교는 흑인, 백인, 그리고 그 사회의 중류층이 흡수될 수 있는 표본적인 학교입니다.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모든 데이터, 가능한 크로스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자와 실패자를 구분해봐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사람이든 물려받지 않았든 모든 조사에서 공통점으로 나온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3%에서 5%의 사람들이 가진 또 뭐 중간이 가진 실패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뭐겠습니까? 꿈? 네, 꿈. 좋은 단어입니다. 꿈 자주 꾸십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록. 예.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긍정적인 사고 적어놨습니다. 예.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가 돈을 물려줬든 안 물려줬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려줬든 안 물려줬든의 전제 조건.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사회적인 계층.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뭐 그때 개념을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성공자들은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아까 이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는데 제일 성공한 놈일수록 제일 확실한 데다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몇 년도에 소, 돼지 합쳐 5,000마리를 키울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다를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늘 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중자쯤 되니까
꿈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고 우리가 대강 설렁설렁 적는 게 있죠. 제1에 뭐 적듯이 예를 들어서 뭐 스펠을 잘 모르니까 이거 휴먼이라고 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살더라 여기라. 우리 이거는 꿈도 없고 기록도 없는 사람들. 이거 제가 지어놨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어떤 책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 제가 이래 산단 말입니다.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주는 거는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이 기업인이 왜 이런 작업을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거쳐서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삼성의 최고 키워드가 뭡니까? 인재의 발굴입니다. 인재의 발굴. 자, 인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재능 있는 인간을 인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여태까지 방법이 뭡니까? 잘생긴 놈, 많이 배운 놈,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은 놈, 뭐 그럴싸하게 생긴 놈. 물론 잘생긴 건 사회적인 활동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잘생긴 모습은 큰일 안 났겠습니까? 그리고 요만하게 막 짤뭉땅해서 곤욕저녁 이래 살아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기업인의 입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을 발굴해 놓으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두는 성공자로 갈 것인 인재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력서가 늘 거꾸로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이력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과거 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상을 얼마를 탔고, 우리 아버지가 황금 송아지 2마리에 우리 할배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 거 다 적어놓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이력서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 거며, 그때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구와 더불어 인생을 향유할 거다. 라는 미래의 메시지를 돌에 새긴 사람은 무조건 성공했고, 목판, 나무판, 종이라도 코팅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명리학 공부를 하는 것도, 도에 이르는 것도, 돈이 돈인 시절에는 돈하고 돈은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여기다가 받침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잘 굴리면, 이거 떠잡으면 요래 된다, 그죠? 그래 되잖아요. 이거 잘 굴리가 한 개 딱 얻어보면 이래 된다고. 그럼 이거 별달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저도 예전 같으면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안빈낙도 청빈함을 근본으로 공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의 인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황우석 교수님의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사회가 많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다. 5%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이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연구한 결과만을 가지고 잘났니 몰랐니 해온 거에 따진다면 그분의 잘못은 빙산의 일각에 부족하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여러분대로.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인간이라도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하 20도에서 꽂힐 클럽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 죽겠는데. 마지막 때는 가능할랑가 몰라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안 되는 환경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숙제로 맡길 일이 아니고 가능한 한 우리가 주위 환경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옛날에 혼자서도 100만의 적들과 싸워서 용감히 승리했다 이래 만들어줄 일이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들끼리 그런 다툼도 들어있어요. 옛날에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데 니는 보내달라는 학원 다 보내줘. 이 많은 책에 이 영양 있는 음식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 돌대가리고. 그러면 또 부인인 경우에 부인이 그럴 때 기분 나쁘거든. 똑지말하는 것 같아서. 옛날 소리 하지 마소. 지금이 몇 세기인데. 그래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주위 환경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전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숙제일 것이다.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것도
때를 알고 공간을 인식하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도 자기의 성숙된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절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먼저 알고 나의 쓰임새를 알고 남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는 쓰임이 있다는 걸 알 때 참 저는 제가 이 공부를 만난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기고만장하고 키는 난쟁이 족저리만 한 게 사고방식이 굳어 있었어요. 100분의 99를 제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아버님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온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성공, 뭐 실패 이런 건 놔두고라도 제가 이 공부를 만나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는 거. 남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돌아오는 시간이 좀 빨라요. 저 남 미워합니다. 미워하다가 좋아지는 순간이 좀 빨라요. 그러니 변덕이 죽꿀떡 하겠죠. 네. 너무 바뀌가 나도 모르겠어. 저 사람을 처음에 미워했는지 좋아했는지. 그래서 뭐 지금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연함 속에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갖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자꾸 수련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명리학은 참고로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은 글자 천간 10개, 지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 꼴보기 싫고 주체성이 강하신 분은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갑돌이 할 때 갑. 관계없어요. 을, 병, 정 이렇게 해서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암호일 뿐이에요. 약속해놓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팀에서 명리학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좀 배운 사람들은 저끼리 암호를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뭐 좀 낫다 하는 놈들은 저끼리 시부린다. 그 중에 여기는 이제 공 치는 게 요즘은 일반적으로 돼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 다 치니까 저기들끼리 언어가 없는데, 한때 이제 시대를 빠고 하면 뭐 부킹, 저는 나이트클럽에서만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걸. 근데 공친 사람도 쓰더라고. 그 많은 단어들, 언어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공친 사람들이 그거를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졌죠, 그 문화에.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집 공공 못 치는 거는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뭔 상관이 아니에요. 자칙인데, 자는 자칙인데, 무슨 단어가 저렇노.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있는 척 한다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갑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갑을, 이 10개면 되죠. A, B, C, D, E, F, G, H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 둘, 셋. I, 그 다음 뭡니까? J.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 소문자로 이래요. A, B, C, 뭐, 이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래는 안 쓴 것 같아요. 이래는 안 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를 적는 거를,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A, 기역, 그 다음에 C, D, 디귿, 그 다음에 뭐, F, 뭐, 미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래놓고 나니까 형상이라는 이미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갑, 을, 병, 정, 갑이라는 놈이 사가 세 개를 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두 개를 뺏기고, 반 쪼가리는 잊어버릴 때 얼마 남았을까? 이렇게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늘 신문에 해가 바뀔 때 첫면에 나오는 게 뭡니까? 띠에 대해서 나오죠. 용기를 주는. 말띠 다 이러면 막 말이 하는 걸 우리가 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부 다 뭐 전력 질주하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찌가 나왔다. 그러면 찌 나쁜 거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부지런함과 생산적이고 여러분들 밤마다 떡을 치세요. 자신이 번창할 것이니. 자해에는 자신 먹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낮에 만드는 거다 밤에 만드는 게 다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잘 못 놓는 사람들이 꼭 이 시간을 어기고 헛질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는 이때가 좋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띠로서 그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것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재니 사재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 90%가 와가지고 삼재 이야기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삼재에서 가면 안 되겠지요. 나는 삼재가 뭔지 모르는데
삼재가 뭡니까? 안 된다 하대요. 뭐가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숨 쉬지 말고 죽지.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제가 공부하는 패턴이 툴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고 상상력만 많으면 됩니다. 충분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자, 이 삼재라는 거는 띠에서 나타나죠. 우리 지금 사주팔자 공부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해서 연월일시 하면 글자가 8개가 나온다 했어요. 근데 삼재는 어떤 원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연지, 요거 하나만 따집니다. 한 해에 삼재는 3가지 띠가 옵니다. 한 해에. 야, 여러분, 하여튼 뭐,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자, 우리가 띠가 몇 개 있어요? 12분의 3은 삼재에 든다, 그죠? 삼재에 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있습니까? 한 가정에 인구수가 보통 몇 명 됩니까? 결혼했다 하면. 요거는 우리가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3은? 4분의 1. 몇 프로요? 25%? 예, 25%. 25%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 4,700 중에 25% 하면 대강 얼마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식구가 4명이면 그 중에 한 놈은 무조건 삼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삼재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재구매가 잘 되는 거예요. 올해 3년 삼재 걸리가 금맛 빠져나가면 아버지 걸리고 금맛 빠져나가면 마누라 걸리고 그리 뭐 그런 거를 구입해야 될 때에서는 매일 팔아먹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주는 건 괜찮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가 절에서도 삼재부를 파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살아라는 메시지와 이렇게 말하면 내보고 뭐 짰나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주는 사람은 어떻게 주든 받는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 젊은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삼재 의미가 없다 해서 우리만 가온 거예요. 본 앞에 째뿌어요. 앞으로 그 자리에 가지 말아 했어요.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부모가 주시면 귀하게 한번 예를 갖춰보세요. 전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책을 받을 때는 어떤 종교에 뭐 하다못해 누군가가 신을 믿으면 그 신 앞에서 저도 예를 갖춥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소중하거든. 내가 내 귀함을 인정받으려면 남의 귀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거 주시면 얼마 줬는가 묻지 말고 이거 엄마 우리 선생님 물어보이. 저 불교연구소에 가면 350원에 한 장 낑가 준다 하더라. 그게 자식으로 할 도리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받아서 어머님, 예, 그 뜻에 맞춰서 항상 참을 때도 조심하고 항상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겠으면 내가 지갑에 고개 다 내가 넣으면 어머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 예? 저리 가보세요. 어머님들 그거 갖고 오면서 다 불안해해요. 스님, 우리 아는 이걸 가가면, 그래가 이제,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비계에다 끼워야지. 그러니까 아들 없을 땐 비계에다 끼워야고 짓는다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러나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삼재의 원리를. 원래 경전에 삼재팔란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을 현실 속에서 3가지의 재난과 8가지의 난으로 나누어 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인간들한테 이제 우리가 통속적으로 각 어느 해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조심해라. 는 걸 의미한 거니까 한 집안에 아주 큰 경사가 있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삼재에 걸리면 삼가 조심해라는 말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리는 알고 적용하는 거는 지혜롭게 해라. 제발 좀. 저희 참고로 제 형님이 조계종 법사입니다. 일반인이에요. 자연인이고 고려학 페인트 연구실에 부장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종교생활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친하고 매일 부닥쳐. 어머니가 믿는 또 이 종교생활은 가히 어머니의 사랑을 플러스했습니다. 산신각도 좀 플러스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갔다 오면 자 들어올 때 연락해라. 소금을 탁탁 뿌려준다.
그럼 우리 이제 법사님 입장에서는, 헤헤, 부처님 가시는 길에. 예를 들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철들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오만방자했으면, 내 공부를 보면, 여보, 이래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떠들지 마라, 이제부터. 죽은 놈이 내 어깨에 뭐 때문에 무드를 끼고, 뭘 물기 있어서. 오히려 붙어있으면 놔두라. 내 빛 좀 가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때부터 들어온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전화 좀 해가. 여보, 다 와간데 소금 한 움큼 지고 있으래. 딱 도착이가 똑똑 들으면, 요래가 딱 덮어 쓰고, 3번 덮어 쓰고, 딱 들고, 손 딱 들면 아무 일 없을 거를. 거기서 내가 올리 그러니 싸운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 뭐냐. 그렇게 싸울 에너지를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놈 아가리를 찔 일이지. 멀쩡히 잘 키우는 우리 집 사람 내가 말라고 마음에 못을 박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경계해야 됩니다. 한 3개월쯤 익으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를 그거를 제도권 안에서 명량을 하는 팀, 그러니까 이 강단 학파라 합니다. 강단 학파. 이제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이라 해가지고 좀 안다고 떠드는 이런 거 하고 제야에서 하는 또 실전적으로 쓰는 경우 저는 뭐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데 경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한 3개월쯤 하면 이제 뭐 육교 사조 이런 거 법무사 밑에 가면 옥보살도 있고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만원 주고 송금 보면 얼마 좀 벌겠습니까? 우르르르르 98억. 기분 좋죠? 그리고 98억 벌면 되고, 우르르르 보이니 때로는 또 바람도 피우겠다. 그럴 수도 있구나. 조심하면 됩니다. 거기서 뭐 더 큰 걸 기대를 해요. 또 그런 데 가면 일하고 온다나. 옛날에 내 꼬라지. 제대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쌍욕 딱 해가지고. 벗어. 똑바로 좀 벗어. 그게 뭔지. 틀렸네, 보이. 이 공망인데 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요. 그래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 공부는 초입에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간 없이 제가 공부 수업을 바쁘게만 나가보니까 끝에 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뜨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잘 듣지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